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의 다음 이적 시장 목표인 중원 보강과 관련하여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지,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중원 구성 방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기에 두 편으로 나눴는데요. 우선 1편에선 소샤르 감독이 다음 시즌 사용하고자 하는 433 시스템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간략한 전망을 예측해볼 것이며, 2편에선 그러한 구상을 고려할 때 이적 시장 상황에 따라 케이스를 나눠 각 케이스마다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좋을지, 유나이티드가 노릴 수 있는 영입 목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영상 내용에 앞서 잠시 영상에서 활용할 용어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축구 전술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독일에서는 선수들에게 흔히 번호를 붙여 성향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중 공격적인 역할을 맡는 미드필더에게는 10번을 부여하여 체너라고 부르고, 그 후방에 서면서 공수로 왕성하게 오가는 선수에게는 8번을 부여하여 아크타라고 부르며, 그보다 후방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맡는 선수에게는 6번을 부여하여 섹스라고 부르죠.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 전술은 기본적으로 프레드와 맥토미니를 두 명의 6번으로 세우는 도펠-잭스 체제였고, 나아가 포그바가 가짜 윙으로 출전하면서부터는 포그바와 브루노를 동시에 10번으로 기용하는 도펠 채널까지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분명 이것은 팀의 상황에 맞춰 가장 좋은 밸런스를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지만, 각 선수의 최선을 뽑아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낭비된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반더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에 대한 정리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소샤르 감독이 다음 시즌 두 명의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쓰는 433 전형을 쓸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활용했던 도펠-잭스 체제를 깨고 새로운 중원의 판을 짜게 되죠. 부임 이후 총 6번의 큰 전술 변화를 거쳐온 소샤르 감독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주로 활용된 전형은 4-2-3-1에 가까웠기에 브루노와 포그바를 공존시키는 형태의 4-3-3을 구상한다는 소샤르의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유나이티드는 마티치의 기량 저하에 대응하여 프레드 맥토미니 더블 볼란테를 활용하면서 중원의 밸런스를 잡았고,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해 포그바를 이선에 기용할 정도로 전형적인 홀딩 미드필더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소샤르 감독이 언급한 4-3-3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클래식한 형태의 4-3-3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샤르 감독은 부임 이후 지금까지 팀의 안정기마다 포그바를 우측 볼란테 위치에 기용하면서 브루노와 융화시키는 4-2-3-1, 4-3-3 가변 포메이션을 여러 번 시도한 바 있습니다. 포그바의 불안한 수비 가담을 완비사카가 제한적으로 뛰면서 커버하고, 대신 비사카에게 부족한 공격적인 역량을 포그바의 전진으로 커버하는 형식이었죠. 마티치의 노쇠화로 인해 이 전술은 유나이티드에서 메인 전술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고, 프레드와 맥토미니를 동시에 기용하는 더블 볼란테로 중심이 넘어갔으나, 어쨌거나 소샤르 감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형태는 그 수많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듯 3선에 기용되는 포그바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포그바는 참 독특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고, 일단 리듬을 타면 훌륭한 탈압박을 계속 보여주는 선수이지만, 정작 그 리듬을 살리기 전까진 상대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유형이죠. 그래서 번뜩이는 공격 재능에도 불구하고 상대 압박이 가장 강한 지역과 마주하는 이선에 세우면 포그바는 그다지 돋보이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그를 지휘하는 감독들은 포그바를 후방이나 측면으로 빼내어 리듬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기용하곤 했습니다. 포메이션상의 위치는 후방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벤투스의 메잘라 포그바나 지난 시즌의 가짜 윙어 포그바는 그러한 고안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 방식 모두 포그바의 공격적인 능력은 살리면서도 정작 정지 상황에서는 취약한 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팀 차원의 조력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을 놓고 볼 때 포그바의 이적설과 무관하게 어쨌거나 포그바가 포함된 형태로 제시된 소샤르 감독의 4-3-3은 기본적으로 4-2-3-1의 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경기장에서는 우측 볼란테가 전진하며 공격에 폭넓게 관여하는 형태로 대형 변화를 가져갈 확률이 높고, 그럼 실제로 공격 전술 운영 시 미드필더 배치는 4-2-3-1의 정삼각형 형태보다는 4-3-3의 역삼각형 형태가 되겠죠. 개인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형태를 찌그러진 삼각형이라고 부르기에, 유나이티드의 향후 목표는 이 찌그러진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도 그리고 역삼각형으로도 자유롭게 변화 가능한 자원들을 찾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축구 전술에서 포메이션이란 팀이 피치 위에서 디폴트로 삼고자 하는 대형입니다. 그리고 공격 대형은
여기서 변주를 통해 대응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로 인해 경기 전에 제공되고 방송화면에 제시되는 포메이션은 팀의 수비 대응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만을 제공할 뿐, 팀의 실제 전술은 포메이션을 부수는 포지티브 트랜지션 단계부터 다시 재결합시키는 네거티브 트랜지션 단계까지 일반적인 전술의 4가지 국면 중에서 적어도 2개 반 이상의 국면에서 포메이션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포메이션이 숫자 노름에 불과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4-3-3이면 이렇고 4-2-3-1이면 저렇다, 이런 일반 진술이 전술은 논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행히 유나이티드는 굳이 포그바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셜의 고안에 적합한 핵심 자원을 이미 한자리 채워놓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브루노는 전방에서 10번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선수이지만 그 못지않게 후방의 가담도 굉장히 성실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격 대응이 완전히 갖춰지고 나면 상대의 수비 압박을 피해서 살짝 후방으로 빠져나오거나 혹은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 메이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이처럼 8번과 10번의 역량을 고르게 갖추고 있으면서 넓은 수비 가담과 활동량을 보여주는 브루노가 있기에 역설적으로 3-3 포그바 기용에 대한 부담이 전형적인 10번이 기용될 때에 비해서 크게 덜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그에 맞춰 포그바로 대표되는 8번과 영입을 통해 확보할 6번 선수를 각각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각각의 선수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8번의 경우 수비 상황 더블 볼란트의 한 축으로 기용될 것이기에 그에 걸맞는 활동량과 수비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공격 상황에선 브루노가 비우는 공간에서 직접 침투를 가져가거나 외곽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 등 박스 타격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박스에서 상대 박스까지 오가는 박스 투 박스 유형의 활동량 많은 선수가 적합할 텐데, 이 역할에 걸맞는 현재 스쿼드 자원은 포그바, 반더백, 맥토미니, 그리고 프레드가 있죠. 역할군을 좀 더 세분화한다면 10번 성향이 강한 포그바와 반더백, 그리고 6번 성향이 강한 프레드와 맥토미니로 묶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다시 세부 역할에 맞춰 조금씩 쓰임새가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방의 6번입니다. 실상 유나이티드에서 해당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는 마티치 하나뿐이고, 현재는 그나마 맥토미니를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형식으로 쓰면서 이 역할로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시즌을 통해 보셨다시피 마티치는 오세화로 인한 기량자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맥토미니는 해당 역할을 소화하기엔 가지고 있는 툴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전방으로 갈수록 기여도가 떨어지는 프레드를 이 위치에 기용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법하지만, 자유로운 로밍 압박이 특기인 프레드는 지키는 수비를 해야 하는 이 위치에 세우기엔 불안정성이 크고 선수의 재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결론적으로 현재 유나이티드에 홀딩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중원을 구성한 뒤 유나이티드가 궁극적으로 꾀하는 방향은 수비 라인 전진을 통해 높은 위치에서 볼 점유를 주도하고 공간의 우위를 점하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8번으로 출전한 선수가 전진하며 공격 대응을 갖출 때 후방으로 압박을 피해 빠져나오는 브루노와 비슷한 높이를 점하면서 4-3-3의 공격 상황과 유사한 그림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좌우 관계없이 타격하면서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소샤라 감독이 언급한 4-3-3에 대한 전망은 이런 공격 상황 대응 변화에 대한 언급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4-3-3이 아닌 이유는 유나이티드가 여전히 수비 상황에서 취하는 대형 접근이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의 전통적 철학인 4-4-2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4-3-3과 4-2-3-1의 가장 명료한 전술력 차이는 수비 대응을 갖출 때 4-5-1 대응을 만드느냐, 4-4-2 대응을 갖추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나이티드가 수비 상황에서 4-4-2 대응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4-2-3-1을 베이스로 하여 4-3-3의 공격 방법론을 채용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셜 감독의 4-3-3이 일반적인 4-3-3과 다를 것이라 보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새로 영입될 홀딩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분명 원볼란테로 기용되는 선수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4-3-3의 후방 꼭지점에 서는 선수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러서는 방식의 백스틱 수비 방식을 취하고 선수보다는 공간을 잡으면서 패싱 레인을 자르고 동료들의 복귀 시간을 버는 것에 치중합니다. 이것은 공격 상황에 4-3-3 대응을 활용하게 될 유나이티드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람까지 영입에 성공한다면 유나이티드 선수단의 수비 복귀 속도는 대부분 빠른 편이지만, 그래도 공은 항상 사람보다 빠르기에 역습에 대한 1차적인 저지는 분명 홀딩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포그바처럼 수비 가담이 늦는 선수가 스쿼드에 포함되더라도
성공적으로 4-4-2 수비 대형으로 재구성이 가능하고 수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유나이티드의 중원 보강 목표는 결국 포그바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8번 위치에 기용된 선수 중 가장 수비 역량이 부족한 포그바가 잔류하고 향후 플랜에서 브루노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자연히 6번에게 부여되는 수비 하중은 커질 것이며 유나이티드는 수비에 특화된 유닛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포그바가 이탈한다면 유나이티드가 찾을 6번은 맥토미니나 프레드, 나아가 반드백과 함께 중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수비력은 다소 떨어져도 볼을 후방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는 선수로 중원을 보강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란의 영입 여부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후방 빌드업 옵션의 차이가 생길 테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중원 스펙에 조금씩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영상의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올라갈 2부 영상에선 여기까지 확인한 솔샤르 4231, 433 변칙 전술에 대하여 이적 시장 상황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 각 케이스별로 어떤 중원 자원을 영입하는 편이 팀의 밸런스를 맞추고 더 강한 팀을 만드는 데 좋을지에 대해서 각각의 선수의 프로필을 가져다 놓고 간략한 분석을 통해 논의해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